뉴스탑10이 선정한 2위입니다. 이 거친 말에 등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점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그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같이 듣고 오시죠. They agreed at my request and working with Secretary Pompeo and John Bolton,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이 문제 얘기를 한번 글로도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서 돈 받는 것보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받는 게 훨씬 더 쉬웠다는 거예요. 참,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장사꾼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들 들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은요, 사실은 이런 어떤 돈으로 어떤 가늠할 수 없는 정말 피로 맺어진 동맹입니다. 자, 6.25 전쟁 때 정말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수만 명의 피를 뿌리고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통해서 한미동맹이 굳어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동맹국의 이제 어떤 방위비 문제를 뉴욕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한 번에 받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을 도대체 어떤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냥 뭐 지갑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언제든지 가서 뺏어오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과연 이 70년 한미동맹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정말 아무리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동맹을 폄훼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 대표님, 이게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 정말 6조 가까이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건지요? 주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줍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방 예산이 45조인데 6조를 주면은 우리 그 군인들 임금비라든지 우리 전력 투자비는 다 그냥 뭐 물 건너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이번 5월달, 4월달에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미국의 감정을 너무나 심하게 건드린 겁니다. 방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브루클린 아파트보다 더 쉽게 돈을 받아냈다라고 하는데 저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한 4개월을 끌었지 않습니까? 한 2천억 원을 더 안 주기 위해서 4개월을 끌었기 때문에 브루클린 아파트보다는 훨씬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더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반대 얘기를 한 거죠. 더 어려웠는데 더 쉽다. 저 말은 그냥 앞뒤 없이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짓말 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 감정은 아주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지금 돌이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돈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렸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다만 이왕 이렇게 6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조 원, 3조 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가 최초에는 아주 경제력이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냉전 직후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그냥 우리는 너무 적은 비용을 냈기 때문에 미국이 달라는 대로 줬어요. 그냥 미국이 한 2조 원 드니까 한국 니들 한 10%만 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조금만 주는 입장에서 니들 얼마 쓰는지 한번 보자. 영수증 한번 보자. 이 소리를 못했던 거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일본과 독일은 자기네들이 아주 많이 내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영수증을 다 검토를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는 50% 줄게. 이렇게 왔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왔으면은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끝내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2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And when I was in Asia, I spoke to a couple of the countries about it, and they looked like this. You know what this is? 자, 방위비 얘기를 좀 했고, 다음 주제,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실게요. 2년 전에도 저런 얘기를 했던. 근데 구장서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나도 결코 좋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자산들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손해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더 크게 보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감추고 남에게 유리한 것만 극대화시켜서 어떤 이제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이 거래 기술을
이런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아니 한미연합훈련이 지금처럼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정도고 대단히 축소됐는데도 그것조차도 지금 돈이 드니까 싫다는 거네요. 어쨌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주둔 비용에 그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미국이 부담을 했는데 이것도 미국 돈으로 그런 훈련을 굳이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익 우선이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은 이제는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신고립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미국이 세계 경찰로 역할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떤 연합훈련도 싫고 해외 군대를 파견하기 싫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철수한다 그러고 아프간에서 철수한다 그러고 이라크에서도 결국 빠지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기초하다 보니까 한미연합훈련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 입장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신 대표님. 자, 한미연합훈련이 싫다고 하면 한미연합훈련은 사실 이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어떤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인데 주한미군 철수도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축이 무너지면 한미동맹 급격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약화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미 상당히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끊어지기 직전의 고무줄. 여기까지 완전히 그 끝까지 당겨서 끊어지기 직전의 고무줄이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원하는 화웨이 제재라든지 항행의 자유작전 동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어떤 동참에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경제 논리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양쪽이 너무나 세게 지금 당기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된다면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로 이 한미동맹의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료보다 더 쉬웠다라는 저런 발언들이 나온 장소가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 사실 돌발 발언 쏟아낸 자체가 대선용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서 정말 그 말 말고 진짜 속내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참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어떤 억양까지도 저렇게 어떤 뭐 희화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대선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0만 달러를 내면 사진 한번 찍어주고 뭐 이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자들 앞에서 자, 나 이렇게 했어. 많은 돈을 끌어왔다. 이런 걸 좀 과시하고 싶어서 어떤 면에서는 저걸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도로 국내에서 투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재선에 대한 성과를 이제 과시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저런 식의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동맹 자체가 상당히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돈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동맹의 가치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 동맹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우리도 내부에서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일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제는 대통령 말고 의회 차원이라 이런 데서 동맹의 가치를 좀 더 우리가 끈끈하게 가져나가는 그러한 작업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독특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명만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리나라 때리기, 한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위험한 장단 맞추기는 사실 우리뿐 아니라 미국 내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죽음에서 비롯된 음모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is charged in a two-count indictment. First, conspiracy to commit sex trafficking, and second, the substantive crime of sex trafficking of underage girls. 제프리 앱스타인. 이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짧게 설명을 좀 네. 이 제프리 앱스타인은 이 미국의 억만장자인데요. 예. 이 그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재정 관리를 해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이 앤드류 영국 왕자와 같은 이 전 세계 이 거물들하고 이 사교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미성년자 이 성범죄 의혹으로 이 구속이 돼 있었는데 예.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살하게 교도 행정이 방치를 했느냐, 뭔가 살해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한 이 그 보수 성향의 이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빌 클린턴과 굉장히 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나도 그런 심정이 좀 있어.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음모론을 확산시키는데 그렇죠. 굉장히 일조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내부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한미동맹 관련해서 한미 연합훈련조차 우습다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